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석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월드 경마의 신동훈입니다. 자, 2012년 5월 26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어저께 이제 처음으로 저희 개편된 방송을 보여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소감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어쨌든 변화된 시스템을 갖고서 계속적으로 이제 개편 방송을 할 생각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또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때 또 참작을 해서 또 개편에 꼭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흐름을 따라야 되는 점과 내지는 또 지루함을 없앤다는 점, 내지는 또 짧은 시간에 많은 또 정보의 양을 전달해 준다는 점, 여러 가지를 저희들끼리 많은 토의를 하고 논의를 한 끝에 개편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당분간은 조금 좀 어색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꼭 자리를 잡히면은 좋은 방송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의 성원이 있어야만 저희들이 존재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자, 초심의 마음, 저희가 거의 한 4년 이상이 됐잖아요. 5년 가까이 이제 맨 처음 UCC 방송이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자, 여러분들과 저희는 항시 같이 간다는 점, 같은 배를 타고 간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저희 팀의 지난주 적중 내역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석범님. 예, 지난주 서울경마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좀 저배당보다는 종배당을 좀 노리면서 공략을 했고, 자, 그러한 중배당 막권이 큰 차이도 아니고 뭐 코차 또 뭐 반마신 뭐 이런 식으로 좀 뭐 30배 40배 이런 것들을 좀 놓쳐가지고 서울경마 적중 내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대신에 중계레이스 적중 내역이 좀 많았고요. 자, 제주도 경주에서 자, 달오름의 선봉대장군, 뭐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고, 자, 복승시 23.1배, 쌍승시 42.1배를 자, 적중을 드렸습니다. 자, 당시에 뭐 팔렸던 마필들 다 잘라내고서 공략을 들어갔던 거였고, 자, 제주 마주협회 장배, 자, 대상 경주였죠. 자, 역시나 이제 수사대 옹달샘 막권, 자, 5.7배, 또 쌍승시 11.5배, 이거는 주력 한 방으로 적중을 드렸던 게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요 중계 레이스에서도 이제 어제 경주에서 말씀드렸지만 뭐 물꽃의 야단법석 우승이나 자, 중배당 적중이나 또 58.7배 행복드림 적중이나 자, 그렇게 좀 굵직굵직한 적중들이 있었고, 또 경마를 이게 저배당보다는 좀 선이 굵은 예상을 좀 했고, 앞으로도 좀 그렇게 가져갈 예정이기 때문에 적중 수비에 비해서 자, 제가 좀 노리는 배당들은 이번 월말 편성상 또 다시 한번 그에 부합할 수 있는 예상으로 한번 공략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제가 손석범 위원의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사실 예를 들어서 뭐 기본적으로 내가 공식적으로 4-5개를 맞추겠다 그러면 매 경주 대끼리부터 시작하고 대끼리 막권이 들어가면 뭐 적중 경주 수 뭐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뭐 제 말이 틀린가요? 무조건 근데 대끼리 안 가져가고 그러다 보고 배당을 노리다 보면은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 점이 좀 아쉬운데, 저는 그 무조건 이 저배당을 가져가면서 여러 방을 가는 거는 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지난주에 이제 저는 이제 저배당 적중 내용 다 생략을 하겠고, 제가 토요일 1경주에서 말씀드렸던 자 17점 하방의 통제사, 얘가 들어오면서 쌍승식이 200배 넘는 배당, 복승식 90배 넘는 배당 들어왔고요. 10경주와 11경주에 놀부만세, 슈터골드 얘네들이 다 배당을 몰고 들어왔습니다. 자, 엄청난 배당들이 또 터졌고,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것은 이 7조 마방의 헤비치였습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인기 많을 때 춘천을 드렸었는데 한 번도 입상을 못하면서 솔직히 말해서 좀 망신살이 뻗쳤던 그런 애가 헤비치였는데, 제가 방송에서 강하게 강조를 해드렸고, 요거는 제가 압축을 해서 또 인기마랑 들어왔으면 또 못 맞추는 거예요. 저는 압축을 해서 부키별하고 입상을 했어요. 제가 쌍복의 축으로 강하게 노리자 말씀드리면서 쌍승식이 76.1배, 복승식이 30.2배, 지난주 좋은 배당들 좀 많이 잡아드렸고, 추천마들이 배당을 몰고 들어와서 좀 기분이 좋았었던 지난주였습니다. 예, 강타는 지난주에 토요경마에서는 상황을 냈죠. 상황을 냈다고 또 얘기를 하면은 또 여기저기서 또 벌떼처럼 무슨 상황을 냈냐고 또 저한테 아우성을 칠 가능성이 있는데, 뭐 상황을 낸 걸 냈다고 그러지 뭐 안 낸 걸 냈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뭘 상황을 냈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토요경마 때 구경주가 제 UCC 메인 승부처예요. 근데 그 승부처에서
제가 무조건 위너헌터라는 마필을 무조건 쌍복 대가리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건 박상호가 아니라 이 뭐 박로시기 같아도 이건 온다고 진짜 제가 무조건 이건 대가리다. 그러니까 요거에 피콜로 어게인이 전개 2점을 안고 무빙 타고 올라온다. 그래서 9번 7번 단통으로 UCC 승부처 쌍승식 71배 복승식 33.7배를 단통으로 맞춰드렸어요. 그럼 이것만 맞힌 게 아니라 요게 이제 8경주였는데 요거 이게 9경주였는데 요거 끝나고 또 10경주에다 바로 엎어치기로 들어가서 그 JRA 트로피를 해동철학은 이 사이즈에서 무조건 걸어와도 이제 입상을 한다. 그리고 놀부만세가 계속적으로 그놈의 신장세를 보이는데 이놈이 좀 아리송하지만 요놈은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12번 13번을 또 맞춰드렸어요. 복승시 20.9배. 그럼 뭐 12번을 대가리 놨으니까 뭐 쌍승은 못 맞췄지만 복승을 20.9배로 딱 3방으로 맞힌 거기 때문에 이 후반부 2개 경주에서 바로 엎어가지고 완전히 인생 역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경마는 뭐 말이 필요 없는 대승이죠. 그러면 일요경마는 뭐 적중수가 부산만 맞췄어요. 많이 부산만 쪼르륵 맞추고 서울경마는 삐리삐리한 거 9경주에 하나 맞췄기 때문에 서울경마는 뭐 그냥 무난히 그냥 이 일요경마는 그냥 좀 지는 선에서 마무리가 됐지만 토요경마에서 워낙에 대차게 이겨놨기 때문에 저는 뭐 지난주는 평균적으로 이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결정적일 때 적중수는 떨어졌지만 결정적일 때 힘을 모아서 이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 관계상 오늘은 또 토요경마까지 줄줄이 토요경마에서 제주경마까지 줄줄이 이어가게 되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부터 초스피드로 여러분들에게 알토란 같은 지식을 전달드리기 위해서 초스피드로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토요경마의 전반적인 흐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석번이요. 네, 월말 경주이고 요즘 서울경마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특히나 이번 주는 핸디캡 경주가 토요, 일요 3개 경주씩 잡혀 있어요. 자, 많아야 2개 정도였었는데 하루 2개씩이었는데 이번 주는 3개씩이라는 거는 뭐냐면 핸디캡 편성이 많아지는 거는 우선 배당을 만들 가능성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편성을 짜놓는다는 건 마사회에서 하루 토요, 일요 3개씩입니다. 배당을 만들겠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기수들이 얼마나 만들어주느냐 거기에 달린 것 같습니다. 편성 자체 자 이번 주 월말 아주 빡빡합니다. 배당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이라 이렇게 말씀드리죠. 네, 그리고요, 요즘 그 마방이 깨진 마방이 좀 있죠. 37조가 좀 깨졌고요. 천창희 조교사 때문에. 그 다음에 또 42조가 지금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마필들이 막 우왕좌왕하기 때문에 이게 뭐 어디서 그냥 막 한 방을 때려줄지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도 겸해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요번 주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지진 나야 될 것 같아. 출전마도 많고. 자, 그러면 토요제 1경주부터 썰 그만 까고요. 갈 길이 멀습니다. 바쁘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1경주입니다. 1경주부터 능력차가 미세한 마필 간의 일전이기 때문에 자, 은근히 혼전 양상의 구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신동훈이요. 예, 우선 뭐 엇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의 접전 구도인데 저는 이 복병폰에서 한 마디 말씀드릴게요. 자, 이 구 새벽하늘 뭐 28전 동안 걸음은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고 근데 얘가 서도수 기수가 타고 고배당을 한번 터뜨리고 그 다음에 또 4차권까지 올라오면서 착순이 유지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직전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유재필 기수가 기승을 하다 보니까 인기도가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착순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직전보다는 인기도가 좀 많이 상승을 하겠습니다만은 얘는 제가 보기에는 걸음이 요즘 나오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자, 구 새벽하늘은 꼭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되는 마필로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석번이요. 네, 저는 그 말과 같이 뛴 말이죠. 착순이 좀 더 좋았었던 이 12번 스파이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스파이커는 앞으로 자, 꾸준히 제 몫을 좀 할 것이고 마방 상금을 좀 벌어줄 말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레이스가 이제 방마가 된 이후로 자, 그 다음 주에 이제 바로 출전하는 거였죠. 이게 뭐 한 주차가 그다지 비중이 크지는 않으리라 생각을 많이들 하시겠지만 이 패턴 조교에 있어서는 경주 날에 맞춰서 페이스를 끌어올리는 컨디션을 끌어올리게 만드는 게 가장 또 중요한 점이어서 지난번 같은 경우는 스파이커 자체가
한 주 더 미뤄지면서 밸런스 자체는 좀 깨진 가운데서의 출전이라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1400을 처음 뛰는데도 거리에 대한 적응력까지도 보여줬고 기본적인 스피드까지 있는 마필이고 안정적인 레이스는 12번 스파이커 쪽에서 나올 수 있는 경주를 하겠습니다. 네, 이편성은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경마에 무슨 연대가 어디냐. 저도 맨날 연대 없다고 얘기를 떠들었으니까. 자, 일단 연대는 좀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합 자체에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저는 2번 사르카를 한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경주 때 승군전이긴 합니다만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기본적으로 선행력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고 여기에 이제 추임력도 살포시 물꼬만 터놨지만 이번 경주시 이제 전격적으로 박태종 기술을 기생을 시킨 것은 이 마방 차원에서 이 마필을 계속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표시를 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승군전이라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뭐 2번 사르카는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으로 봐주고 싶은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1경주는 지금 현재 2번 사르카를 말씀을 드렸고요. 9번 새벽 하늘 자 여기 12번 스파이커까지 언급을 드렸던 토요제 1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미숙의 신마와 현근 성장마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손석번 의원. 예, 여기서는 이제 선두력을 갖고 있는 말들이 또 지난번 입상을 했던 말들이 인기를 좀 모을 것 같은데 자 저는 1번 마당발이라는 마필을 좀 추천드리죠. 자 지난 경주와 1번 게이트에서 인기마였습니다. 근래 뭐 선두력도 보였었고 따라가면서 착순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팔렸는데 자 발주 당시에 이제 요동이 있었죠. 자 요동이 있는 가운데 발주기가 열리면서 자 마당발은 아예 뭐 늑발을 했어요. 스피드를 기대했던 말이 우선 발주부터 삐그덕거린다는 거는 뭐 발주하는 순간 입상권에서는 멀어져 있는 말이었었죠. 자 이번 경주에서는 뭐 똑같은 양상이 나올 가능성은 없고 자 정상적인 발주를 끌어낼 수 있는 레이스로 기대하는데 무엇보다 경주를 뛰면서 지구력 자체가 많이 보강이 됐고 이번에는 또 순발력까지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1번 마필 마당발이 자 이번에는 자 편성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신동훈이요. 예, 저는 배당권 전력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이 5 화인 챔피언인데 얘는 문세영이 탔지만 그렇게 인기를 모을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복귀 내용이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닙니다. 자, 선두권 나갔다가 지구력 부족을 보이면서 좀 발걸음이 퍼지고 자 직전 레이스도 인기 3위권까지 팔렸지만은 인기 전혀 부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화인 챔피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분명히 가능성을 보여왔고요. 최근의 부진은 인기를 모으는 속에서 부진했다라는 거. 자 마방이 사조 박용규 마방이에요. 예전부터 고배당 메이커로 상당히 또 유명한 전통의 고배당 마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인기가 없는 이런 편성에서 더욱더 좀 주의를 하셔서 체크를 해야 되는 전력으로 저는 이 5 파인 챔피언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이 편성도 제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배당이 크게 나올 경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11번 용왕퍼스가 이제 강축으로 팔릴 경주죠. 기본적으로 6천만원짜리 비교적 고가의 마필이고, 데뷔전 때 모습을 보니까 기본적인 순발력보다는 정말 탄력이 상당히 우수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필 자체가 데뷔전 자체에 체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능력을 보여줬다는 것은 이번 경기를 보니까 수용적 효과지도 했네요. 굉장히 열심히 했으니까 살을 좀 쪽 빼가지고 자스트를 빼갖고 나올 것 같은데 11번 용왕포스에 대해서는 이 편성에서 뭐 무조건 출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1번 마당발과 자 여기에 5번 파인 챔피언 12번 용왕퍼스 이 정도면 뭐 아주 상큼하게 배당까지도 적중을 할 수 있는 경주가 아니겠느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3경주도 은근히 어려운 경주예요. 약간 기복형 마필들이 포진을 하고 있는 경주인데 자 신동훈 의원이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이번 레이스는 이제 역시 또 약간 좀 혼전도가 있고 배당이 좀 나와줄 수 있는 경주로 미리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저는 이 외곽에 있는 이 10 깊은 탄력 자 다시 주행 검사를 받고 출조를 합니다. 자 성적이 부진해서 주행 검사를 받은 게 아니라 안쪽으로 심하게 사행을 하는 기대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행 검사를 다시 받고 나오는데 얘가 4월 14일에서 강축으로 팔렸었던 마필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강축으로 팔렸는데
부러지면서 굉장히 경마 팬들에게 실망감을 줬던 그런 전력이죠. 주행 검사 다시 받았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과거에 보였었던 이 편성과 마필의 능력, 뭐 멋진 그녀라든가 리센트 하이 엘캄페온 이런 전력에서의 뛰었다라면은 이번 레이스 편성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10 깊은 탄력의 서력전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편성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석번이요. 네, 저는 이번에 좀 복병권 전력이죠. 6번 불꽃 번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 안쪽에 발빠른 마필로 인기 많은 천리기상이란 말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뭐 선행 스타일의 습성을 갖고 있는 말은 아니어서 저는 6번 이제 불꽃 번쩍의 빠른 선두력을 좀 기대를 해봅니다. 아직은 뭐 지구력을 보여주질 못하고 있죠. 공백을 갖고 3월달에 나왔을 때 순발력만 보여줬고 지난 경주도 선행은 같지만 마지막에 조금 무뎌졌고요. 자, 게다가 거리도 1200으로 거리가 늘려 나오는 경주가 되니까 불꽃 번쩍이 1000m도 안 됐는데 1200이 되겠느냐. 이 말은 저는 조합이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자, 볼포니와 펜시스트 선두력과 뚝심을 다 한번 좀 교배를 하면서 앞으로 경주에 대해서 이제 뛰는 법만 제대로 좀 알게 되면 이제 힘차는 모습만 보이게 된다면 꾸준히 자기 몫을 좀 해줄 마필로 기대를 하고 있어서 자, 초반 스피드를 한 번 더 살리게 되면은 이번에는 상당히 위협적인 말이 될 수 있다. 6번 불꽃 번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편성에서는 누가 팔릴까요? 깊은 탄력이 팔릴까요? 뭐 누가 팔릴까요? 예, 무학이 팔릴까요? 어쨌든 뭐 누가 팔리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이번 경주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필은 8번 볼포니 뷰티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 자체가 기본적인 순발력이 직지점 경주시에 살포시 보여주더니만 전체적인 능력 자체가 제대로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3착을 하더니만 그 다음 지난번 경주죠. 지난번 경주 때는 불량주로임에도 불구하고 발주는 매끄럽게 나왔는데 종마 탄력이 맥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며 시종 외곽을 주행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자, 이 8번 볼포니 뷰티는 제가 보기에는 주행 악벽기와 마필 자체가 기수와 싸우려는 요 악벽기만 해소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마필 자체의 순수 능력으로 놓고 본다면 이 편성에서는 무조건 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8번 볼포니 뷰티라는 배당권 전력을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을 드리고 싶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곧바로 이제 저희 팀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책 순서대로 이제 저희가 예상을 하기로 했으니까 제주교차 1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제주교차 1경주는 손석범 위원의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번에 가장 주목을 하셔야 될 부분은 11조 자윤철마방의 동반 출주 현황입니다. 바로 안쪽에 있는 2번 세단장, 바로 이 옆에 있는 4 탐나우뜸. 자, 두 마리가 다 인기권 전력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보여준 능력상 이번 세단장 쪽이 선두력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인기를 몰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오히려 이 4 탐나 으뜸이 약간은 좀 뒤에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불안하긴 하지만 굉장히 선두권이 약한 편성을 만나기 때문에 11조에서는 이 4 탐나 으뜸, 자, 얘를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이 편성은 사실상 2번 세단장이 아마 강력한 대가리로 팔릴 거예요. 강력한 대가리로 팔릴 것 같은데 안정적이니까요. 건강경주가. 뭐 마필 자체가 또 동반 2두까지도 출전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뭐 2번 4번이 들어오는 그림 뭐 같은 집 마방에서도 들어오는 그림이 있는데 저는 뭐 2번 세단장이 어찌됐든 간에 이 편성에서 가장 안정적인 전력이기 때문에 저는 상대적으로 2번 김주희 기수가 계승하고 있는 세단장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경주가 저는 그렇게 전력차가 크게 나는 경주라 생각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말들이 좀 기복도 좀 있었고 해가지고 순군마들 입상을 했던 말들은 다 이제 순군전을 나서는 말들이 나오는 경주다 보니까 순군마들도 의외로 좀 많이 팔려줄 수 있고 가능성도 저는 보여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자, 뭐 다 떠나서 저는 이번 레이스에서 지난번 뛴 내용 그보다 무조건 더 뛸 겁니다. 지난번 뛴 내용보다 무조건 더 뛸 거예요. 전력차가 크지 않다 하면은 거기서 더 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말이라면은 아주 좋겠죠. 지금의 경주는 완전 찬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한 마리 믿음을 좀 갖고 뭐 지난번보다 무조건 잘 뛴다는 자신이 있으니까
근원 하나만 믿고 가도 자,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 경주 편성으로 보여지니까 자, 제주교차 1경주는 한 마리 하나 여러분께 확실한 말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주교차 1경주 손석범위원의 UCC 승부처 멋지게 족족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4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4경주는 일단 나름의 충막감은 버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용 측면에서는 뭐 그렇게 큰 내용을 갖고 있는 마필은 아니다. 자, 그렇다면 약간의 이변 가능성도 엿볼 수 있는 경주인데, 자, 신동훈이 형. 예, 나름대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번 미라클 셰프가 그래도 조금 전력은 앞서 있다. 저는 이제 고배당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미라클 셰프는 좀 개인적으로 인정을 좀 해주고 싶다 말씀을 드리고요. 상대의 말을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자, 인기를 모으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최저 배당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바로 이 14 슬러거 2000인데 얘가 데뷔 전부터 인기를 모으면서 계속해서 많은 분들께 관심을 받았던 말이죠. 자, 얘는 직전에도 맘만 먹었으면 조금 더 선두권에 붙을 수 있었습니다만 끝걸음만 보여주면서 늦추입을 하는 자,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봤을 때 자, 이번에 뭐 나름대로 게이트가 외곽으로 좀 밀린 부분이 있지만 오히려 저는 끝번 신청은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으나 외곽으로 밀린 게 더 전 좋다라고 봐요. 자, 추입도 되고 순발력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14 슬러거 2000 주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이번 미라클 셰프는 이번 경주 좀 절대적이란 말이라 보지는 않고 있어요. 지난번도 좀 불안하게 좀 봤었던 말이고 이번에는 이렇게 뭐 버릴 말까지는 아닌데 저는 4번 엘레나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엘레나는 주행검사가 굉장히 좋았던 말입니다. 발주가 늦은 거 말고서는 주행검사 내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데뷔전에서 역시 이제 박희천 기수가 자, 발주 자체가 조금 좋지 못한 모습으로 자, 그냥 끝났는데 1400 레이스를 아주 뚝심 있는 걸음으로 그것도 늦발을 하고서 자, 올라왔던 부분입니다. 자, 그 정도 뚝심이라면은 이번 경주가 거리가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저는 뭐 충분히 극복을 할 수 있는 전력이라 보는데 문제는 이제 발주인 것 같습니다. 자, 발주 여부가 가장 중요한 또 관건이 되겠지만 뭐 정상적인 발주가 된다 하면은 뭐 더욱더 안정적인 레이스가 좀 될 수 있다고까지 보고 있는 거니까 자, 4번 엘레나의 자, 다시 한 번의 경주력을 자, 기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이 편성에서 제가 2병 가능권 전력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7번 그랜드 제일이란 마필입니다. 지난주에 1경주였나요? 1경주 때 그 뭐였어? 그 17조 말 터지고 통제사. 들어간 거. 예, 통제사가 오래간만에 갖고 싫어해가지고 진짜 날라 들어왔는데 그때 붙여먹은 게 뭐야? 보성제일이었죠. 네. 보성제일. 근데 이 7번 그랜드 제일이라 마필을 추천해 드릴 이유는 1200에 첫 도전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안말이라는 점과 또 이번 경주시 조교 기수가 기승을 했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그동안 두 번의 경주에서 경주 운영 미숙과 주행 기수의 불안으로 인해서 자기 능력을 베스트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시 7번 그랜드 제일은 적인 기수 등짝이기 때문에 뭔가 변화된 발걸음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이라 판단하면서 자, 7번 그랜드 제일 당일 인기와 상관없이 꼭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또 제주교차 2경주 뭐 책을 넘기면 순서대로 돼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저희 책을 넘기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주교차 2경주인데 이번 제주교차 2경주는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제주산 1등급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이거는 좀 사이즈가 한 중급 정도 사이즈의 말들이 출전하는 경주로 좀 생각을 하는데 자, 저는 1번 백두산이란 마필을 추천드립니다. 김일환 기수가 기승을 하고요. 자, 계속해서 착순권 성적만 보여주고 있는 말인데 지난번은 이제 달리는 신이 먼저 들어왔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초반이 그렇게 안정적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거리도 늘어나서 오히려 이제 뚝심 있는 백두산이 좀 더 유리하고 그 전 경주에는 대항마한테도 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때도 대항마는 죽으라 열심히 탄 반면에 백두산은 상당히 좀 여유가 있어요. 경주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던 내용이라 봅니다. 자, 그런 걸 보면 백두산 자체는 최근에 경주력이 두 번이 모두 다 조금은 뭐 편성이라든가 승부의지에 문제가 있었지 않나. 자, 지금의 경주가 오히려 이 마필에 대한 능력을 끌어내기가 아주 좋은 경주라 자, 판단이 되는 만큼 자, 이번 백두산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이 서울에는 또 여성 기수가 있고 부산에는 이 토종 여성 기수가 없죠. 그리고 제주도에는 또 여성 기수들이 있는데 나윤아 기수는 마피를 굉장히 잘 타고 김다영 기수는 기복이 있지만 아주 최고의 미모를 자랑하는 기수죠. 바로 이 국회속 시대인데 얘가 직전에 이제 축으로 팔린 말입니다. 자, 축으로 팔렸는데 다소 좀 실망감을 주면서 좀 착순 외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경주 전개도 사실 매끄럽지 못하고 다른 마필 뒤 꽁무니만 쫓아가다가 그냥 끝나버렸던 상황이에요. 이번에 김다영 기수가 타고 외곽이니까 당연히 서울에서는 강하게 팔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석 시대의 과거의 경주력은 여기에서 뛰는 어떤 마필보다도 굉장히 좋았고요. 직전에 김다영 기수가 인기 속에서 다소 부담이 있었다면 부담 없이 기승할 수 있는 찬스이기 때문에 국회속 시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다영 교수가 이쁜가요? 네. 아, 예. 기수하기는 좀 아깝죠. 아, 보진 못했잖아요. 직접 그러니까 제주도 가서 보지 못했잖아요. 사진만 본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그 알고 있어가지고. 아, 예. 알겠습니다. 사진도 이쁘면 이쁜 겁니다. 예. 믿으면 안 가지만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 요 제주교차 이경주는 딱 3마리 갖고 승부할 겁니다. 딱 3마리 승부하는데 여기서 축을 2번 달리는 신이나 5번 걸사비 이런 마필들을 축으로는 절대로 가져가지 않고요. 요 2번 5번 조합에 대해서는 무조건 찢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는 빠진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러니까 그 한 마리를 빼고요. 나머지 축마, 나름의 축마를 놓고 요 둘 중에 한 마리를 단통으로 때리고 나머지 한 마리의 배당권 전력을 가져가서 3마리를 갖고 복승 단통, 그 다음에 3복승 단통으로 자 제주교차 이경주 딱 3마리의 멋진 승부를 한번 여러분들 확실하게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또 빨리 가야죠. 토요제 5경주로 넘어갑니다. 강타와 사이즈가 더럽게 안 맞는 말인 11번 물안개가 강력하게 팔리는 경주인데 자, 누가 먼저 설명을 할까요?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3 늘푸른 톱.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소위 말하는 대끼리 최저 배당으로 보여지는데 늘푸른 톱이 사실 최근에 어쩌다가 한번 잘 뜬 게 아니라 경주력이 계단식으로 상승. 제가 맨날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잊어먹습니다. 이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반복을 하는 부분인데 착순표를 보시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더 올라오는 경우가 남았습니다. 만약에 얘가 승분전이라든가 거리가 많이 늘었다든가 이러면은 불리한 점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늘푸른 톱은 직전 이상의 경주력이 충분히 가능한 전력으로서 판단을 하고 있고 이 계단식의 복귀 상승은 거의 90% 이상이 입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태종 기수의 최선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 늘푸른 목장에서 같이 이번에도 나오는데 자, 5번 늘푸른 짱이란 마필 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지난번도 이제 늘푸른 톱 쪽에서의 승부가 아주 강했죠. 초장부터 앞에 붙여가면서 늘푸른 짱은 앞에는 붙여갔지만 내용상으로는 뭐 준비라든가 컨디션 이런 게 조금은 떨어졌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전에 조경호 기수가 기승했을 때가 이제 바람도 엄청 불면서 자, 승부기를 좀 보였는데 속칭 가서 깨진 경주였죠. 이제 가서 깨진 상황이니까 함부로 이제 승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이 그런 식의 말머리가 됐다 보여집니다. 선행마가 없는 경주예요. 지금이 선행마가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늘푸른 짱의 모습은 자, 지금의 이제 전도경이니까 자, 상대적으로 좀 덜덜하게 팔릴 수도 있는데 선행을 갈 수 있는 레이스라면 늘푸른 짱의 경주력 변화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이 편성은 뭐 안정적인 쪽에서 팔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11번 물안개, 늘푸른 톱, 늘푸른 짱 이렇게 팔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늘푸른 톱이 대끼리고 늘푸른 짱이 준대끼리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럼 물안개가 이게 대가리 말이거든요. 근데 이 3마리 중에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늘푸른 톱, 늘푸른 짱이 입상을 하는 게 그나마 중배당이 아니겠느냐. 그럼 나머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3호 11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경우 빨빨 넘어갑니다. 이거 영양가 하나도 없고. 자, 토요일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가 은근히 배당이 나옵니다. 이 엇비슷한 전력을 보유한 마필 간의 기복형 마필 간의 일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경주를 놓치지 않고 또 손석본 의원이 배당을 노린다고 UCC 등급처럼 해보겠다고 칼을 갈고 왔습니다. 자, 어떻게 하나 먼저 하기 전에 신동훈 의원이 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지금 잘 설명을 아주 해주셨는데 이거 배당 터집니다. 배당이 터지고 자, 어떤 마필을 노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제가 노리고 있는 배당마 소개를 드릴게요. 바로 이 백판 같은데 바로 이 6 핑크 팬더. 자, 김혜선이 타고 있는데 김혜선 기수가 이번 주에 43조 2마리 마필을 기생을 합니다. 얘하고 에코루프스타 얘는 이제 승분전을 치르는 말입니다. 핑크 팬더가 지나치게 좀 인기를 모았을 때도 있어요. 과거에 부민호 기수 탔을 때. 하지만 제가 5월달 이 UCC 방송을 하면서 김혜성 기수가 43조로 갔을 때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입상 확률이 굉장히 복승률이 늘어났어요. 43조가. 핑크 팬더 같은 경우 자 이번 레이스 특출한 선행도 없고 아주 좋은 능력도 없다라고 봤을 때 선두권에 강하게 붙여나가면은 충분히 배당을 내줄 수 있는 전력으로 조심을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저는 이번 견시 약간의 배당권 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 오버 프라우드 노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추열 기수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장추열 기수가 이제 신인 아니에요, 신인. 그런데 나는 장추열 기수를 보면 중고참 같아. 왜 그러냐면 정말 전마필을 다 열심히 타야 되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완급 조절을 하는 건지 되는 말과 안 타는 말에 기승술이라든지 이런 미는 모양새가 다 표가 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군대에 가서 쫄개놈이 새끼가 완전 고참티 내는 거나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타면 안 돼요. 그러면 발전이 없어. 그러니까 오버 프라우드는 어쨌든 말의 능력은 대로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위기는 뭐 다 웬만큼 이제 배당이 나온다 자, 쪽으로 좀 봐주셨고 저 역시 뭐 그런 분위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우선 뭐 제가 관리마로서 뭐 지난번에도 강조를 드렸던 마필이 출전을 하는 경주라서 자 여기에 이제 거품말을 꺾고 공략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거리가 1700인 이상 뭐 기본적으로 쉽게 들어오는 경주는 절대적으로 아닐 것이고 자 인기는 좀 모으겠지만 저는 뭐 안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거품말은 잘라내겠고 오히려 제가 지난번 잘랐었던 마필 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눈에 보이는 마필 편성상 인기 마필 자 그런 마필들 자르는 편성 또 되려 이번에는 또 봐야 될 편성인 거예요. 그래서 자 팔릴 때 못 갔던 말이 그 다음에 배당으로 들어오는 그게 기본말 편성이라는 거. 자 약간의 뭐 힌트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부분에서 자 중배당 한방까지 한번 노려보는 레이스로 자 이번 경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방 중에서 제일 좋은 한방이 중배당 한방인데 선덕번 위원이 한번 제대로 때려본다고 하니까 자 토요일 6경주 선덕번 위원의 UCC 승부처에 많은 기대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청 5경주인데 바로 이어서 신동훈 위원의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라산 1등급인데 글쎄 이게 얼마나 팔릴지 9번 천지부사라는 마필 자 휴양만데 얼마나 팔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천지부사가 예전에 엄청 잘 뛰었죠. 앞말임에도 불구하고 자 부담량을 뭐 엄청나게 받고 또 능력을 또 보였고 이제 이 경마팬 입장에서는 각인이 돼 있는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후로는 나이도 먹고 이러다 보니까 이름에서는 이제 한계가 다 왔다, 다 뛰었다. 자 이런 분위기가 요즘엔 좀 많이 있어요. 자, 휴양까지도 했고 자, 그래서 천지부사 자체가 저는 조금은 약하게 팔려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하는데 자 저는 그래도 이 천지부사 자체는 거의 최강급 구미만을 띄워왔었단 말인데 지금의 경주는 그런 만한 편성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휴양이지만 이 9번 마필 자 천지부사란 마필을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편성 자체에는 은근히 어려운 경주입니다. 제가 보기에 수세자가 좀 팔릴 거예요. 천지부사하고 이런 게.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10번 거가대로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뭐랄까 냄새만 나지 얘가 방구는 많이 껴 얘가 될 것처럼. 그런데 실제로는 별로 이렇게 많은 입상을 안 하고 퐁당퐁당으로 그나마도 근간에는 연명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어찌됐든 10번 이 거가대로는 근간에 계속적으로 걸음의 신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노림수를 가져야 되는 마필이면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레이스는 뭐 한라마 1등급 핸디캡 경주입니다. 자, 한라마 1등급과 제주마 1등급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제주마 1등급 제주마들은 부담 중량에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라마들은 부중이 높은 마필들은
굉장히 능력을 좋게 평가받는 것이고요. 부중이 낮은 말들은 아예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부중이 굉장히 낮은 말은 부담 중량을 10kg를 더 빼줘도 이번에 오지 못합니다. 자, 제가 노리고 있는 말은 글쎄요. 자, 조금은 좀 전개에 있어서 좀 불리한 점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는 직전 경주의 모습을 보고 확실히 아꼈다 덜 탔다라고 확신을 했고 이번에 제대로 승부 타이밍이 걸렸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 인기매보다는 역시 복병권 제가 노리는 관리 마필 축으로서 한번 시원하게 중배당 쪽에 승부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제주교차 경마가 다 끝났어요. 자 오늘 제주교차 UCC 승부처 여기서 공지 말씀을 드리면 손석본 위원이 제주교차 1경주를 책임을 지고요. 강타가 제주교차 2경주를 책임을 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동훈 위원이 제주교차 5경주를 책임을 집니다. 자 제주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주도 전문가만큼 제주경마 UCC 방송을 꾸준하게 해온 저입니다. 그러면 저희도 제주경마 전문가 아닌가요? 이 정도면? 꼭 조교를 봐야 전문가인가요? 그건 아니잖아. 그럼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는 저놈이 항상 경마에선 장땡이라고 얘기했듯이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 다음 장땡은 아니고 광땡 정도 되나? 광땡 정도 되겠죠. 자, 토요일에 7경주입니다. 요번 7경주도 은근히 이변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 있는데 의외로 팔리는 마필은 있지만 그 말이 진짜 인기만, 능력마냥 이걸 물어보는 경주예요. 손석번이요. 네, 저는 10주 만에 출전하는 6번 이 볼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볼타가 1000m에서 아주 좋은 경주라고 보여줬었는데 지난번 이제 승군전 1300m를 나가면서는 인기권으로 팔렸지만 기대보다 좀 못했었습니다. 자, 결정적인 요인은 발주였어요. 발주를 이제 살짝 늦다 보니까 선두권에 나서지도 못했고 말 자체는 또 앞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또 끌고 나가다 보니까 경주 자체는 좀 무리해졌고 자리도 못 잡고 전개가 꼬였어요. 쉽게 말해 개판이었죠. 전개 자체가. 자, 이번 레이스는 이제 1200인데 순피드 있는 말들은 굉장히 많아요. 여기 순발력 있는 말들은 많은데 뚜렷하게 빠른 말이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 6번 볼타가 자 10주 만에 출전하고 있지만 안쪽 게이트에 그다지 빠른 마필이 없으면 볼타의 경주 전개는 지난번처럼 발주 자체가 늦어지지 않는 이상 확실히 수월하게 전개는 풀어갈 수 있는 마필이 자 분명히 되리라 보여집니다. 네. 예, 저는 인기마를 추천을 드릴게요. 바로 이 안쪽에 있는 이 택선 인기마입니다. 이번에 인기마고 우선은 이 조경호 기수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조경호 기수면 문세영 기수와 더불어서 박태정 기수한테 좀 미안한 얘기지만 한국 경마를 이끌어가고 그만큼 입상률이 높은 기수죠. 하지만 이번 달에 입상률이 지극히 떨어졌다라는 거고요. 자, 지금 5월 월말입니다. 자, 월말 편성이고 지난주 더비에서 문세영 기수가 우승하는 걸 보고 조경호 기수가 뭔가 느끼는 게 있겠죠. 나이도 많은 내가 이렇게 이 문세영한테 딸려서 되겠냐. 물론 이 승수 면에서는 사실 따라잡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월말 경주에서 정말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은 조경호 기수도 위험해질 수 있다. 자, 이 택선. 자, 기승 기술을 믿고 한번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경호 교수가 벌써 이제 고참은 아니잖아. 이제 중참이죠, 중참. 근데도 고참처럼 타요, 말은. 대세니까. 어찌됐든. 쟤는 이 불스아이, 사고 불스아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이 하만식 기수가 지난주에 몇 건 했죠. 지난주에 몇 건을 했는데 왕년에 14조 시절에 임대규 기수 살아있을 때 그 꼬마 기수 했을 때 하만식이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타고 직선 승부에서는 그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 스택 기질이 있어 하만식이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말을 잘 탔던 기수예요. 신인 때는. 그런데 그런 거 한물 안 보여주더니만 지난주 타는 거 보니까 아주 물이 오른 모습입니다. 자, 일단 이 4번 불스아이는 하만식 기수의 거의 자가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평균작 이상의 꾸준한 경주력을 보여줬던 마필이고 이번에도 취임력 측면에서의 신장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4번 풀사이는 꼭 배팅권에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토요일 8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8경주는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추천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고만고만한 마필 간의 한판 승부인데
인기마입니다. 저 외곽에 있는 이 13X 파일. 자, 말 그대로 얘가 이제 직전에 X파일 같은 모습을 보여줬죠. 자, 인기 4위권인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도대체 정체를 알 수 없는 말무리를 하면서 3위에 그치고 마는 자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그 당시 리슨타이랑 도도공주랑 마신차가 많이 났었던 경주가 아니라 제가 출주를 계속 기다렸던 말인데 다소 좀 출주가 미뤄지면서 나온 기분은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능력의 상승세를 분명히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13X 파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비인기마예요. 얼마나 잡힐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5위 밖으로는 벗어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아예 안 잡힐 수도 있죠. 10번 희망 북소리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 최보명 기수가 가끔짝 53조 마필에 올라갔을 때는 자 비인기마로 배당도 좀 터트리는 모습이죠. 지난번에도 한월도였나요? 한월도였나요? 그런 것도 이제 터트려줬는데 자 이번에 희망 소리가 최보면이에요. 이 말은 지난번 이 교류 경주 때문에 왔었던 호세 기수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백지 상태로 그냥 올라가서 앞병마에 기승을 하니까 뭐 경주력을 발휘할 수도 없고 그 전에 매번 끌리면서 안장이 2번이나 밀렸단 말이라 그러면서 컨디션까지도 떨어졌던 상황이기 때문에 경주력을 발휘하기에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 보여집니다. 저는 여기서 엄한 말이 좀 터트린 다음에 희망부 소리라 보는데 이 말은 스피너업 선행 가는 경주에서 내용이 더 좋았었단 말이에요. 경주를 뛰는 게 페이스 조절만 잘 된다면은 자 충분히 사고를 칠 수 있는 전력이라서 저는 10번 희망국 소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 편성이 터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전개상으로도 이제 선두권이 부닥치고 충돌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 편성은요. X파일이라든지 이렇게 등짝이 좋은 기수들이 타고 있는 말들이 저는 안 맞을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흔한 말로 등짝 무게 갖고서 그냥 편성상의 인기마로 팔리는 마필들은 무조건 잘라버리고 우리 흔하게 얘기해서 제가 무슨 말을 타. 제가 무슨 입상을 해. 얘는 안 돼. 이런 얘기를 딱 들을 만한 기수 2명이 나오는데 그 두 놈을 단통으로 한번 때려볼 생각입니다. 그 두 놈을 아주 그냥 지진나게 단통을 때리고 인기 기수이자 능력망을 타고 있는 한 기수만 딱 방어를 해서 자 부진 기수 한 마리의 중고배당 여기에 인기 기수의 적중 자 이렇게 가면서 자 8경주 강타를 믿고 한번 승부를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곧바로 토요제 9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9경주는 입상 가능권 전력들이 압축은 되지만 요거 조합이 입상 가능마가 맷도는 보이지만 요걸 압축하는 게 굉장히 힘든 경주예요. 자 신동훈이요. 예, 이번 레이스도 만만치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저는 좀 조심스러운 말인데 바로 이 9 슈퍼 선데이입니다. 자 노다 마코토 기수 한국에서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일단은 버티고는 있는데 입상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자 그런 모습이죠. 버틴다는 게 버티고 있잖아요. 입상을 못하면서 불법 체류자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이 노다 마코토 기수가 이 일요일 쪽에서도 이제 인기마가 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슈퍼 선데이는 항상 될 것 같으면서 이제 들어오지를 못해요. 선두권에 붙는데 거리가 늘었기 때문에 조금 불리하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직전처럼 확실한 능력마가 없고 인기마들이 다 조금 기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마코토 기수가 한번 터뜨릴 가능성이 있다. 그 슈퍼 선데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법 체류자 식으로 지금 느낌이 안 나려면 마코토 기수가 이번 주 26주 말로 하나는 좀 어떻게든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인기말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난번 입상을 했던 말로 10번 승승만승이에요. 승승만승. 이번 경주가 뭐냐면 선행마가 딱히 없는 경주라서 자 선두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들이 이제 안쪽 게이트에 포진이 되어 있는데 자 그런 말들이 아마 또 생각보다는 좀 많이 팔려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승승만승이란 말이 원래는 선행도 하던 말이었고 최근에 이제 선입 추입 쪽에 경주력을 좀 보여가고 있는데 이거는 뭐 김옥성 기수가 그냥 이번에는 그냥 시작부터 그냥 밀고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 보여집니다. 그동안 이제 발주 압력 때문에 경주력 변화도 좀 보이지 못했고 자 이런 산전수전을 좀 겪었지만 지난번 경주력 변화에서의 자 그 유지되는 모습이 현군에서는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말이라 자 인기권 전력이지만 이 10번 승승만승에 대해서는 좀 기대치가 높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 편성은
마코토하고 노조무하고 누가 못하지? 노조무기 좀 잘 탔죠. 괜찮게 탔어요. 네. 요즘은 더 못 탔던 것 같은데. 노조무는 이제 마방을 12족구를 많이 에이스 갤러퍼도 탔었고. 네. 그때는 그래도 마코토가 더 많이 들어왔어 그때는. 그때는 이쿠야스가 많이 들어왔고요. 노조무가 있을 때는 마코토가 그때는, 없었죠. 그랬다. 네. 불쌍한 거예요, 마코토도. 네. 저는 이 두 위원들이 거의 그 프로야구의 강팬들이에요. 그냥 뭐 오기만 하면 뭐 누가 잘하느니 누가 강석골더니 맨날 그 얘기만 해서 저는 솔직히 좀 듣기 싫은 편이야. 그러니까 야구를 그렇게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 근데 7번이 말로 홈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말로 홈런을 때린다. 그 말로 홈런을 때리지 못했죠. 그동안 박병윤이라고 군대 가기 전에 한번 때려 먹더니만 그 다음에 잠수해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때려 먹었습니다. 그것도 선입으로. 그러면 이편성에서 승승만승하고 이 말로 홈런하고 이제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편인데 둘 다 선행 안 가려고 그럴 거야. 왜 그러냐면 이제 선입으로도 맛을 봤기 때문에 따라가도 자신 있다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어찌됐든 끈끈한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7번 말로 홈런이 정개미 능력상 입상이 대치 높다. 이렇게 강력하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또 토요제 10경기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번 10경기는 저희가 새롭게 뽑아놓은 고배당 그 집중 고배당을 잡아라 그 코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10경주 오늘 토요제 10경주는 고배당을 잡아라 코너로서 다시 한번 멋지게 적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상 토론이에요. 네. 일단 뭐가 인기많아요 여기서? 볼드인즈가 인기많은가? 여의주가 인기 많았죠. 여의주가 인기많아. 여의주, 덴랜드. 네. 덴랜드 그다음에 뭐 볼드인즈 이런 게 네, 인기많아요. 그렇죠. 일단 전개상으로 봤을 때는 볼드인즈가 난데 이게 뭐 상대를 압도할 만한 선행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뭐 그런 의미보다는 무빙이 되느냐 내지는 뚝심마들의 선전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의주가 좀 유리한 편성이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조금은 괜찮아 보이는데 글쎄 이제 워낙에 이거는 뭐 핸디캡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서 저 뭐 터지는 거 추천하기로 한 이상 저는 1번을 좀 보려고 해요. 스톰트롭 이것도 좀 웬만큼은 좀 팔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말들보다는 좀 순위가 밀리겠죠. 그래도 스톰트롭 전개가 엄청 좋을 것 같은데 전개가 예, 다른 말도 없고 제가 봤을 때 이거 뭐 스톰트롭은 바로 선입 붙여가는 경주라서 전개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좀 욕을 들을 말을 발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이 팔소송 PF가 된다고 보는데 조건은 당일날 기수가 바뀌어야 돼요. 이 황순도 안장으로는 사실 믿음이 안 가고 해당 기수한테 미안한데 뭐 입상을 못 하지 않습니까? 황순도 기수는 몇 개월에 한 번 들어오는 기수인데 수성 PF를 지금 황순도 기수가 타서 참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분명히 이거 되는 편성이거든요 이게. 근데 기성 기수가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아니 그게 아니라 수능 BP 인기많냐? 수성 BF는 인기만데 인기야 5위권 인기만데 황순도라서 좀 덜 팔리니까 오히려 황순도니까 좋다고 봐야 될 것 같아. 그래 나도 황순도니까 왜냐면 황순도가 1조로 옮겨갔어요. 이번에 기수 바뀐 애들이 이제 최원준도 16조 가고 황순도도 이제 1조 가고 예,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말은 분명히 되는 말이에요. 난 대가리 놓고 말은 분명히 되는 말인데. 나 대가리로 봐. 오히려 황순도라서 덜덜하게 볼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는 월말에 한 번 또 황순도 기수가 또 난 대가리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나는 저걸 보는데 저 인터라켄 이거 팔리나? 안 팔리죠. 많이는 안 팔릴 것 같아. 이게 옛날에도 올라올 때 꾸역꾸역 올라와가지고 될 거 인기만 무지하게 없고서 개우개우 올라온 거 아니야? 아예 안 팔릴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은 아니거든. 누가 보더라도. 근데도 못 갔어. 실전에서 걸음이 안 나와서. 근데 이게 영진이도 요즘 가끔 가다 보면은 안 되는 말 갖고서 광황 떠들이고서 이렇게 들어오는 스타일이라서 황순도와 김영진의 이 조합. 구구구죠. 이거 굿 아니야? 말도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150배, 200배 내가 보기에는 이 김동철? 스톰트롯은 잊으신 거예요? 너무 열을 올리시는데 인터라켄 스톰 쪽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스톰트롭 그렇지 스톰트롭도 아마 안 될 건 없지 얘도. 터지는 경기 김동철 한번 오면 하면 200배 막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스톰트롭이 들어오면 인기 1위부터 한 3위까지는 기본 지우고
인기 한 4위부터 이렇게 조합이 돼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인기 4위 정도가 수성비프 같아. 자, 네, 3, 4위 정도는 팔려줘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3, 4위 정도로 팔릴 것 같아. 그 다음에 스톰트럼이고 그 다음에 또 저기 인터라켄도 내가 보기에 스톰트럼하고 비슷하게 인기 먹을 것 같고. 네, 아예 예. 안 팔리죠. 예. 여기 뭐 익사이팅 너런이 남촌의 예. 축제 뭐 이런 거 다 덴덴도 이런 게 기본적으로 팔리는 팔려주니까 그러니까 볼드이즈 여의주 이런 게 기본적으로 팔리는 거니까 내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3마리 한 거 있잖아요. 네. 지금 1번 뭐야 2번, 1번 이 스톰트럼 그 다음에 8번 8번. 7번, 8번. 7번 인터라켄 8번 수송비F 이 3마리가 들어오는 날에는 난리가 한복수는 나네. 1000배 정도 되죠, 이거는. 난리가 나네. 지금 보기에 1번, 500배 7번, 8번. 네. 이게 말이 지금 있잖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이게 능력이 안 되는 말이 아니야. 이게 되는 말이기 때문에 1번, 7번, 8번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랬더니 요 3마리 갖고서 한번 복연성까지도 한번 사도 내가 보기에 한 20배 나올 것 같으네. 야, 뭔 조합을 하더라도 그런 조합을 한번 멋지게 연결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후반부로 왔는데요. 토요일 11경주입니다. 이번 11경주는 마지막으로 저희 팀의 신동훈 의원의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한번 가죠. 예, 제가 말씀드리면 이 신동훈 의원님이 여기서 승부 경주를 하는 게 아마 저하고 어느 정도는 좀 왠지 뉘앙스가 좀 비슷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왜 비슷하지 근데? 아니 이 딱 그 스타일 자체가 딱 보면은 저는 이번에 이 추천마보다는 인기말을 빼겠습니다. 이 10번 주몽이라는 말을 저는 빼는 쪽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주몽 자체가 워낙에 60kg를 넘어서 61kg까지 좀 극복을 해주는 모습으로 자 믿음을 꽉 심어주는데 저는 이번 레이스는 정말 위험한 경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몽 자체가 이런 부담 중량으로 계속해서 지금 3연장으로 승부를 하다 보면은 오히려 지금 당장은 좋을 수 있지만 나중에 봤을 때는 다리 질병이나 생길 수가 있는 거고 굉장히 좀 무리가 될 수 있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월등한 이 강만은 아니기 때문에 10번 마필 주몽이 61.5kg 저는 이번에는 좀 버겁게 보여지는 경주니까 10번 주몽을 좀 덜 보고 하는 경주로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가 사설경마 중에 맞대기가 있잖아. 네. 맞대기에 속하는 그 이게 이렇게 인기만 부러뜨리는 거 있잖아. 그걸 뭐라 그러지? 집게라고 그러지. 집게. 조합을. 그러니까 불안한 인기만을 자르고서 이렇게 하는 걸 집게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집게에 이 주먹을 만약에 빼줬는데 이거에 맞았다 그러면 우리 손석본 의원은 집게 항태자가 되는 거야. 완벽한 인기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별로 나가버려. 완전히 집게 연단 집게 항태자. 야. 제2의 인생. 제2의 인생 그 정도인데 내가 보기에 새로운 직업 새로운 메이저 등장 이 정도 될 수 있는 거야. 와 살벌한 걸 뽑아 완전히 잘랐습니다. 내가 보기에 아주 돈 되는 거 하나 잘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뭐 인기권 전력이 수두수두한데 저도 이번 경기 약간 비인기만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2번 노얄 칼리프인데 이거 인기만가? 인기 한 5위 정도 될 것 같아요. 공백이 있으니까 아주 뭐 많이는 안 팔릴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보면은 해동철랑도 공백을 갖고 들어와서 잘 뛰고요. 48조가 여름에 원래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서히 마방 자체의 그 기세가 올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사이즈로만 놓고 보면 노얄 칼리프가 이 승군전이에요. 이번이 승군전이라서 안 팔릴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58kg에서 상당한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기대치를 가져본다면 저는 이번 노얄 칼리프의 이변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이제 대부분 UCC가 이제 조교 복귀 뭐 이제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좀 예민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월말 경마니까 이거 한국 경마 무시 못합니다. 자 지금 주몽에 대해서 언급이 나왔는데 일요일날 이 스포츠 경향배라는 경주가 있어요. 자 그것도 이제 굵직굵직한 이 마필들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51조가 리얼 빅터라는 인기마가 나옵니다. 사실 두 마리를 비교해 봤을 때 리얼 빅터 쪽을 손으로 들어주고 싶은 게 맞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부산경마 방송을 하면서 페가수스 법인마주가 고스트 위스퍼, 시크릿 위스퍼 다 나왔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은 하나 실격당했어요. 이게
능력과 조교 복귀도 좋지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지만 여러분들 특히 월말에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힌트를 드렸고 소니 형까지도 손석범 위원님 지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적어도 깜빡이 막권 자체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는 편성에서 제가 뭐 노림수 가지고 있는 마필 제가 뭐 어떤 말 노리는지 제 글을 잘 읽어보셨으면은 아실 분들 계실 거예요. 개를 넣고 저는 다리 안 부러지면 축이라고 보니까 무조건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 경주는 아주 엑설런트했어요, 제가 보기에. 자, 저희 팀의 오늘 토요경마 UCC 승부처를 다시 한번 공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석범 위원이 중반부 처음으로 6경주를 책임지고요. 강타가 8경주를 책임지고요. 자, 신동현 위원이 마지막인 자, 토요제 11경주를 책임을 진다고 합니다. 자, 이들 경주에 한번 여러분들의 관심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셔도 될 거예요. 뭐 이번 주 많이 맞힐 것 같아요. 느낌이 좋아요. 그러니까 경마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쫄잖아요. 그건 또 어쩔 때 되게 잘 되고, 야 이번 주는 뒤 다 죽었어. 그러면 올킬 나와. 지 혼자 죽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경마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월말 경마라고 너무 쫄 필요 없어요. 뭐 공부한 대로 하시면 돼요. 자, 12경주인데요. 이번 경기는 우승복이 과연 또 인기만으로 팔리고 한상연주 뭐 많은데 과연 누가 입상을 할까요? 자, 손석범이요. 네, 저는 여기서 좀 우선 비인기 마필을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복병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11번 포토일이라는 마필을 좀 말씀드립니다. 언제 입상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책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못 가고 있는 말인데 최근 한 2번의 경주를 통해서 포토일이 많이 버티네. 그전에는 아예 뭐 앞에 붙지도 못하고 뭐 이런 모습도 많이 있었는데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혜리 기수가 타면서 말이 올라오고 앞에서 좀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난 경주 같은 경우는 늦발을 했어요. 발주가 늦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 풀문 파티가 이끄는 그 빠른 레이스에서 마지막에 거리차를 좁힌다. 아주 내용이 좋습니다. 그 정도라면 자 이번에 이제 기수가 이동국 기수로 바뀌어져 있는 상태고 포토일 자체는 눈치 볼 이유가 없는 말이죠. 이 말은 눈치 볼 이유가 없는 말이에요. 그냥 말 상태 좋으면 어찌됐든 간에 한번 밀어보는 거고 거기서 되면은 터트리는 거고 그런 말이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 자체가 최근에 좋아졌다. 이동국이다. 한 번은 밀어볼 기세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뭐 승문전이지만 뭐 8 우승복은 뭐 강축으로 이제 잡힐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이제 저는 뭐 인정합니다. 개인적으로 좀 인정을 하고 싶고 상대만 찾는 게 관건인데 저는 이 안쪽에 있는 행운천하 자 뭐 인기마겠죠. 인기마지만 한동안 이제 바닥에 계속 이제 늘어져 있다가 서승훈이 미국 가기 직전에 걸음을 살려놨어요. 그 편성 자체가 대동제일 썸띵급 편성이란 말입니다. 그 편성 자체가 국산 사고내서 그래도 봐줄 수 있는 중상위급 편성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 이제 박태종 기수가 얼마만큼 빨리 붙어서 추임력을 이끌어내주느냐 그게 문제인데 다소 조금 인기를 모을 가능성이 높지만 저는 3 행운천하가 한번 살아난 걸음을 쉽게 포기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3 행운천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한상연주가 인기만가요 여기서? 아니죠. 그게 많이 팔리질 않을 거예요. 네. 예, 그렇게 많이 안 팔리. 예, 그래 안 팔리면은 안 하려고. 그리고 5번 미라클 파워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건 더 안 팔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걸 하려고 그래서 제가 박우른이 입상한 지가 아주 기억도 안 나네요. 그냥 박우른이가 가끔가다 이제 한번 몰아치기를 해. 그러니까 뭐 아주 뭐 살벌하게 입상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몇 주 하여튼 끈끈하게 갈 때가 있어. 그런데 그게 꽤 오래됐다는 얘기야. 그 박우른이가 잘하는 건 뭐야? 옛날에 배유준 기수 생각하면 돼. 딱 튕겨나오면 언제 총알같이 팍 튀어나와가지고 눈탱이 막 살벌하게 때리지 뭐 채찍기. 그러면서 선행 쫙 가가지고 끝까지 뻗튕겨가지고 그냥 입상에 딱 성공하는 거네. 옛날 최기용과 배유준 기수가 잘했던 그런 말머리죠. 그 5번 미라클 파워가 이번에 선행 가면 저는 그냥 갖다 꽂은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가 봤을 때 종반 지구력의 문제를 좀 보여준다고 그러지만 그 문제 자체가 이 선행을 못 갔기 때문인데 강한 압박 때문이었는데 이번에는 의외로 끈끈하게 버텨주지 않겠네요. 배당권 전략으로 5번 미라클 파워를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했습니다. 자 변화된 시스템으로 열심히 했는데 자 토요경만 쫄지 마세요. 쫄지 마시고요. 그 공부 한 대로 해가지고 마음 편하게 니까짓게 뭐 어떻게 되겠어 이러고서
그냥 때리면 됩니다. 평소같이. 그러면 아주 배당이 더 짭짤하기 때문에 아마 대승을 할 거라 기대를 합니다. 저희들 정보가 대승의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좀 쉬었다 1회 경마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